혁신위원회 구성을 의결을 했습니다. 이번 혁신위원회 구성은 총 7인으로 이루어지며 위원장은 안철수, 위원은 재선의 최용두 의원, 호준석 현 당대변인. 이번 위원 구성안은 안철수 위원장의 제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안입니다.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합니다. 국민의힘 혁신 당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습니다.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진짜 혁신, 살아있는 혁신, 직접 행동하는 혁신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난관에 봉착한 국민의힘을 개혁하기 위한 이 안철수 혁신위가 본격적으로 출범도 하기 전에 자초됐습니다. 혁신위원 인선이 발표되자마자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돌연 사퇴를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로 자기가 직접 당을 혁신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기대를 모으고 드디어 이제 국민의힘이 혁신이 되나 했는데 혁신위원장이 불과 지금 며칠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조짐은 있었습니다. 네. 어저께부터 언론에서 혁신위원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는 안철수 위원장 내정자가 두 가지 일을 요구했던 것으로 압니다. 하나는 뭐냐면 혁신위원들의 인적 구성을 내가 추천하겠다. 네. 내 안대로 해달라. 두 번째가 인적 쇄신, 즉 지난번 대선에 책임 있는 사람들의 인적 쇄신을 요구한다.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전권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결국 혁신위원과 관련돼서 자신이 지금 추천한 사람은 빠지고 그다음에 자신이 추천하지 아니한 전혀 협의도 하지 않은 사람이 3사람이나 들어가 있다. 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사실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안철수 의원은 박은식 전 비대위원하고 그다음에 이재영 전 당협위원장, 지금 현 당협위원장이죠. 이 두 사람을 적극적으로 추천한 것 같은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사람, 자신이 추천하지 않은 3사람에 대한 지금 원래 나한테 권한을 주려고 했던 것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되면 혁신을 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 들으신 박성훈 원내대변인 이야기로는 이 명단은 안철수 의원의 이 의견이 전폭 반영된 거다, 이러고 발표를 했었던 내용이었거든요. 안철수 의원은 말뿐인 혁신, 쇼에 불과한 혁신, 또 들러리 혁신에 종지부를 찍겠다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꼬여버린 것, 핵심 배경에는요, 인적 쇄신안을 둘러싼 다른 의견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인적 쇄신에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 두 분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겠는지 그 의사부터 먼저 타진을 했는데, 주말 동안 여러 번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결국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일종의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계셨던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제가 구구절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요. 어쨌든 그런 인적 청산에 대해서는 받기가 힘들다는 입장만 전달받았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은요, 콕 집어서 2명에 대한 인적 쇄신안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인적 쇄신 대상이 된 2명, 아까 머뭇할 때 혹시 그 이름을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힌트가 있었죠. 대선 기간 동안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 이거 누가 들어도 쌍권 두 사람 아닌가요? 권영세, 권성동.
그러니까 추정이 어렵지 않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인적 쇄신을 최소한으로 했을 때 제명까지 요구했던 인물 2명은 권영세, 권성동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도 이 이른바 을사오적을 국민의힘에서 도려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인적 쇄신이 없으면 지금 주창하고 있는 개혁이란 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아래 혁신위가 있기 때문에 혁신위 안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혁신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혁신과 관련해서 그냥 무난하고 협의를 거쳐서 우리는 혁신을 해나가겠다라고 합니다만 혁신이라는 건 가죽을 벗기는 고통에 견주어질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을 모르지 않습니다. 인적 쇄신이 필요 최소한의 조건인데 그것조차 수용하지 못하면서 안철수 위원장이 결국에는 본인이 거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고강도 개혁과 쇄신을 예고했던 혁신위가 이렇게 출범 전에 좌초가 된 건데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대표가 직접 돼서 본인 손으로 당을 쇄신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8월 전당대회에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이런 말인데 과연 예고된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치러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당권 주자들이 속속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누구와 누가 등장할지 대진표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비상적인 상황에서 침묵할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확실한 그 쇄신을 좀 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가겠다는 그런 단단한 각오로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우리 당이 잃어버린 진짜 보수 정당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도덕과 책임을 알고 국민의 시선에서 바라보며 당원과 함께 호흡하는 공익정당의 모습, 저 안철수가 반드시 다시 만들겠습니다. 조경태 의원에 이어서 안철수 의원도 이제 전당대회 출마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거죠. 김문수 전 후보도 당대표 도전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 대진표, 글쎄요. 예상대로 많은 언론들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부분도 있고요. 안철수 의원은 조금 의외였습니다만 자 일단 조경태 의원은 대표적인 친한계로 꼽히고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전대 출마 여부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궁금한 건요. 혁신위가 좌절된 이 국민의힘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와 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그럼 예정대로 될 수 있을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비대위 체제가 지금 타격을 입었습니다. 큰 타격을 입었죠. 비대위는 혁신위를 띄운 다음에 혁신위에서 혁신 과정이 계속 이슈를 몰아가면서 그 힘으로 전당대회를 치러서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9월 달에 어떤 국정감사라든지 뭐 여기에 완전히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혁신위가 자초한 거예요. 한 달 반이긴 하지만 이건 송원석 비대위원장에게는 큰 타격이거든요. 일단 이 상황에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당대회를 미룬다? 이것도 역시 명분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미리 이야기한 그런 그 선에서 사실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9월 달로 미룰 수가 없어요. 9월 달은 이미 전열을 가다듬고 대여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거든요. 일단은 이 당이 가장 큰 치부를 지금 드러낸 겁니다. 어떤 것? 지난번에 쌍권을 통한 당원들의 뜻을 거스르면서 파행의 전당대회를 완전히 다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 당무감사를 언급하자마자 사실은 6월 말로 끝내 하고 그러니까 운명이 그냥 거기서 멈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혁신위원장의 그 이 요구도 사실은 최소한이잖아요. 두 사람만이 아니라 더 영남권의 많은 중진들이 은퇴를 좀 유도하려고 사실 혁신위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두 사람으로 상징되는 기득권 주류는 안 물러나겠다라는 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 비대위 역시 그 두 사람을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뜻을 지금 보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혁신은 한 템포 더 미뤄진 거잖아요. 당 대표가 나온 뒤에나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네. 사실은 혁신의 방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그 두 사람이다라고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네. 아마도 안철수 지금 후보는 아마 그 이야기부터 하면서 두 사람을 이번에 그 경선 과정에서 크게 부각시킬 겁니다. 이번 사태 돌아가는 걸 보면서 동아일보 사설에 물밑 친윤 얘기가 요즘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다면서요? 네. 언더 찐윤이 있다. 그러니까 뭐 나경원, 권영세, 권성동 같이 얼굴을 본인이 공개를 하고 친윤의 어떤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는 의원들 말고 정말 찐윤으로 수면 아래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당내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일군의 이 집단이 있고 그 집단이 사실상 송원석 비대위 체제도 만들어낸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쇄신이 근본적으로 지금 어렵다라는 언론의 진단도 나오고 있고 거기에 당내 인사들도 상당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서 네. 지금 국민의힘은 쇄신의 동력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분당의 동력, 에너지조차 없다라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갈수록 지금 난관에 봉착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언제쯤 쇄신과 혁신의 분위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언더 찐윤, 네. 물밑 찐윤. 자,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발목이 잡힐지 아니면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또 미뤄지는 건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